여기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예외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목적은 수업의 목적은 이런 것처럼 이클립스에서 디버깅 환경을 익혀보는 게 이제 중요한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외가 발생하는 예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산 처리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값을 변수 i의 값을 0으로 나눴을 때 어떤 값을 0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불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 배열의 크기가 있는데요. 할당되어진 배열 밖에 원서를 접근하고자 할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산 과정에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일을 읽고 파일을 열고 연 파일을 또는 읽거나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되는 파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잘못되는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당되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가 파일의 맨 마지막을 읽게 되면 이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IO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exception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내가 연결하려고 그 자료를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내가 자료를 전달하려고 하는 상대방 내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보통 이것을 한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한쪽을 이제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라고 하는데 이러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서버의 주소가 잘못됐을 경우 연결이 안 되겠죠. 그 경우에 바로 예외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전달되어진 자료를 전달하려고 하는 자료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통신 처리 과정에서의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특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사용자가 예외를 정의한 다음에 이 정의된 예외를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한 예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것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어떤 오류의 조건을 우리는 예외라고 정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예외라고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정의 예외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외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발생되어진 예외의 원인, 오류의 원인을 찾은 후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값을 y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y의 값이 0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y 값이 0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는 조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 y의 값이 0일 경우에는 x에서 y의 값을 나누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을 했다 이거죠.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try catch라고 하는 블락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try catch 블락을 사용해서 예외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예외에 대한 예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외의 종류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외는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런타임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는데요. 이 예외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건가, 디버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예외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디버깅이라고 하는 방법을 합니다. 디버깅이죠.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라 수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디버깅을 할 때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잠시 수행을 멈추도록 하는 지점을 지정하는 지점을 우리는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수행에서 멈추는 부분이죠.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이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을 쭉 하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와 같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을 하셔야 되냐면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전까지는 바로 런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run as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un as 다음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디버깅 as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디버깅 모드로 디버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제 프로그램 일반적인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과 달리 디버거를 통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실행을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버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이 몇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은 어디냐면 아까 바로 전에 지정했던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정되어진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프로그램을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이제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서 멈춰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펑션 F6을 누르게 되면 스텝 오버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텝 오버를 하게 되면 멈춘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자, 문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펑션 F6을 하게 되면 계속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스텝씩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출력되어진 내용이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1, 자, 다시 두 번째 반복을 하면서 2, 세 번째 반복을 하면서 3까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try, 그 다음에 바로 수행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 있는 거죠. 일로 오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 i가 0일 때, 현재 배열 i 값이 0이니까요.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try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finally로 이동합니다. try catch finally. 그 다음에 i가 1 증가되죠. 그러면 i 값은 1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 i는 1이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배열의 값인 자, 2가 출력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로 오죠. finally로 이동하면서 i 값은 다시 2가 됩니다. 다시 i 값이 2가 된 상태에서 자, 증가하면서 i 세 번째, 그러니까 배열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얻어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finally에서 i 값이 얼마로 증가되죠? 3으로 증가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i가 지금 3이죠. i가 3이니까 네 번째 배열을 이제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exception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i가 3일 때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1로 오죠. 자, 그래서 program system.out.print ln 한 다음에 배열 요소 범위 초과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break을 실행할 건가요? 아니면 break 다음에 있는 finally에 있는 i++를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자, 이 상태에서 break을 하지 않고요. break을 하지 않고 현재 JDK 자바 프로그램에 실행될 때는 바로 이 부분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저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가죠? 여기 나와있죠. 자,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i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잘 보세요. 브레이크가 실행되지 않고 지금 finally 블락으로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inally 부분이 i가 1 증가됩니다. 그래서 i가 어떻게 돼요? i가 얼마가 되죠? i가 3에서 자, i가 3에서 i 값이 1 증가돼서 4까지 갑니다. 자, 4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 이동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배열에서 초과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브레이크에서 반복을 빠져나오지 않고 finally로 가서 i 값이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 값이 4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 finally까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브레이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서 실행한 다음에 여기 있는 브레이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을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외 처리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수행 흐름. 자, 프로그램의 그다음에 수행하는 과정, 수행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어떻게 디버깅이라고 하는 걸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break before break를 출력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 되는 거죠? 자, 브레이크를 하면 어디에 되나요? 자, 브레이크를 힐럽을 빠져나가요? 아니면 그것처럼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누르면 모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캐치, 트라이 캐치, 여기는 어쨌든지가 아니처럼 어디로 가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